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 30페이지 보시면 돼요. 생물학적 관점의 커피. 네, 이 표를 보실게요. 커피는 과, 속, 아속, 종, 품종 이렇게 보면요. 루비스의 과, 그리고 코페아 속, 유코페아 아속, 그리고 종이 있는데요. 아라비카, 카네포라, 리베리카 이렇게 3종이에요. 이 세 개가 커피의 3대 원종이에요. 커피의 3대 원종은 아라비카, 그리고 로부스타, 카네포라, 리베리카 이렇게인데요. 아라비카의 종에서 품종을 보면 티피카, 버번, 마라고지페, 켄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가 골고루 아라비카 종은 이런 여러 가지 품종이 재배가 돼요. 그런데 리베리카 또 보시면 리베리카 품종 이렇게 있죠. 요것도 골고루, 그리고 거의 뭐 리베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기가 없어서 많이 재배는 안 하고 있는데요. 카네포라를 보면 제가 카네포라 종에는 까만색으로 칠해놨고, 까만색 글씨고, 그리고 로부스타 품종 그거에다가 주황색으로 글씨를 써놨죠. 왜냐면요, 카네포라에는 로부스타, 코닐론 이런 여러 가지 품종이 있지만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게 로부스타예요. 카네포라 종에서는 다른 품종들보다 거의 대부분 로부스타 품종을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의 3대 원종을 얘기를 할 때요. 커피의 3대 원종을 얘기를 할 때 아라비카, 리베리카, 그리고 카네포라 대신에 로부스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네포라의 종 중에 대부분 로부스타 품종을 제외하기 때문에 카네포라 대신 로부스타로 대체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거 어떻게 우리 다 기억해요. 그쵸? 그냥 종만 세 가지 3대 원종 요것만 기억하고 넘어가기로 해요. 모모, 아라비카, 카네포라, 리베리카인데 카네포라 대신 로부스타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커피. 그러면 리베리카는 맛도 좀 떨어지고 경제성도 좀 떨어져서 많이 재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 두 가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아라비카랑 로부스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라비카는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예요. 우리 일주 수업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칼디의 전설이 어느 나라에서 나온 거죠?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가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칼디의 전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로부스타 종의 원산지는 콩고예요.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하고 원산지가 각각 에티오피아 그리고 콩고. 염색체의 수는요, 아라비카는 44개. 그래서 자가 수분을 하고요. 로부스타는 염색체의 수가 22개로 타가 수분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알죠? 자가 수분은 나무 하나에 암수가 있어서 벌이나 아니면 나비 같은 다른 곤충 아니면 바람 이런 거에 의해서 수분을 안 해줘도 되는 거. 그게 자가 수분이라고 하고, 타가 수분은 벌, 나비, 바람 이런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수분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는 거를 타가 수분이라고 하죠. 아라비카는 44개라서 자가 수분, 로부스타는 22개, 그래서 타가 수분을 해요. 우리나라에 요즘에는요, 화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커피 나무를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도요, 커피 나무 이렇게 치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작은 거는 한 뭐 5,000원 이 정도에도, 큰 것까지도 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온도가 아라비카는 15에서 24도가 재배하기에 적정한 온도거든요. 로부스타는 24에서 30도로 꽤 높은 온도죠.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항상 온도가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원에서 파는 거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추위를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거여야지 되기 때문에 아라비카가 거의 다예요. 화원에서 파는 커피 나무는 아라비카가 거의 다예요. 아라비카가. 그리고 고도, 재배되는 고도는 아라비카가 1000에서 2000m.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주면 2000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죠. 북한산의 고도가 800m래요. 북한산의 고도가 800m.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이라고 하는데 한라산의 고도가 20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산보다도 높고 한라산보다 정도의 높이에서 재배되는 곳이라니 얼마나 높은 곳에서 커피가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고도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아라비카 나무가 재배가 되고요. 로부스타는 700m 정도 이하에서 좀 낮은 곳에서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병충해는 아라비카는 병충해에 약해요. 그리고 로부스타는 병충해에 강하고요. 그리고 적정 강수량은 책에 보시면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1500에서 2000ml, 그리고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2000에서 3000이죠. 2000에서 3000 보면 2000에서 3000이면 로부스타에 재배되는 지역의 특징을 볼게요. 온도가 높죠. 온도가 아라비카보다 높고, 그리고 강수량도 많이 높죠. 아라비카보다. 온도도 높아, 비도 많이 와. 그러면 우리나라 여름처럼 벌레가 많겠죠. 해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이 카페인 성분은 뭐냐면요, 식물이 자기 몸을 해충으로부터 지키려고 내뿜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어느 곳에 여기 어디에도 해충이 많아요? 로부스타 재배되는 곳이 온도도 높고 비도 많이 오니까 우리나라 여름처럼 해충이 많죠. 그래서 로부스타 재배 지역에 해충이 많기 때문에 이 식물은 해충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려고 카페인 성분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지 되겠죠. 그래서 로부스타에는요, 아라비카보다 카페인 함량이 더 높아요. 아라비카보다 카페인의 함량이 더 높아요. 그래서 똑같이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아라비카 커피로 만든 아라비카 종으로 볶아서 만든 커피 한 잔, 그리고 로부스타 종으로 볶아서 만든 커피 한 잔, 어떤 게 더 잠이 안 올까요? 그렇죠. 로부스타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한 잔이라도 로부스타로 만든 거는 더 잠이 안 오게 되겠죠. 그리고 맛으로 볼게요. 맛. 아라비카는요, 향이 우수해요. 그리고 신맛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아라비카 나무는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면요, 인간의 몸에 좋은 유기산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서 신맛이 좋게 느껴지고요. 로부스타보다 신맛이 좀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게 그런 차이점이 생기고, 또 향도 우수한데요. 향 성분 같은 것들을 만드는
환경적인 요인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기온차,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거나 아니면 온도가 그렇죠. 그렇게 기온차가 크거나 아니면 온도가 좀 낮거나 그리고 비가 적게 오거나 이런 요인들이 향미를 우수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일 같은 거 더 달고 맛있게 농사를 지으려고 물을 계속 주지 않고요. 물을 계속 주지 않고 어느 정도 가뭄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 주면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식물이 자기가 자라기에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더 많이 인간이 느끼기에는 더 많이 좋은 향미 성분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아라비카가 로부스타에 비해서 온도도 낮고 고도가 높다 보니까 낮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온차가 크고 평균적인 기온도 낮고 그리고 강수량도 로부스타 지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식물로 보면 로부스타보다도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인간이 느끼기에는 더 좋은 향미 성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아라비카 나무는 주로 어디에서 생산이 되냐면요.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런 국가들에서 재배가 되는데요. 세계 1위 커피 생산 국가는 브라질이에요. 세계 1위 커피 생산 국가가 브라질이고요. 세계 2위 커피 생산 국가는 베트남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은 로부스타죠. 종이 로부스타 종을 재배를 하는 국가지만 전체 생산량으로 따지자면 베트남이 2위 그리고 3위는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가 세계 3위 커피 생산 국가예요. 세계 3위 커피 생산 국가.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이런 순으로 가요. 그리고 아라비카가 맛이 있다 보니까요. 찾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주로 60에서 70% 정도의 전 세계적인 커피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로부스타는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라비카 나무하고 로부스타 나무하고 그리고 리베리카 나무 한번 우리 비교해 볼까요? 이게 좀 더 나무가 크면 차이가 있는데 묘목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이걸로 봤을 때는 잘 못 느낄 거예요. 자, 이게 아라비카 커피의 묘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카네포라 로부스타 종의 묘목이고요. 아직 많이 안 큰 리베리카. 요거는 잡초 같죠? 얘는 옆에서 났나봐요. 요게 리베리카. 요 큰 게 리베리카. 아라비카 커피하고 로부스타 커피하고 로부스타는 카네포라 이렇게 비교한다고 했죠. 네. 아라비카 커피하고 로부스타 커피하고 지금 우리가 나무로도 봤는데요. 커피 콩으로도 보여줄게요. 자, 이게 아라비카고요. 왼쪽 게 아라비카, 그리고 오른쪽 게 로부스타예요. 그냥 보면 좀 다르게 생겼죠? 요거 한번 크게 확대해 줘 볼게요. 이걸 보면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모서리들이 좀 뾰족뾰족하죠. 로부스타 거도 크게 해볼게요. 로부스타는 이런 모서리들이 둥그래요. 여기는 둥글, 여기도 둥글. 근데 여기는 뾰족, 여기도 날렵하죠. 요거는 모서리가 둥글둥글하다면 아라비카는 좀 날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아라비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낮에는 성장을 이렇게 하지만요, 밤에는 성장을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약간 수축을 하기 때문에 좀 찌글찌글하게 모양이 되게 돼요. 그런데 로부스타는 온도가 계속 높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 팽창 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외관상으로 봐도 아라비카하고요 로부스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확인했죠? 자, 두 가지 확인했어요. 외관으로 봤고, 이제 그러면 아라비카 종은 여러 가지 티피카 버번, 마라고지페 이런 품종을 다양하게 재배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각각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 품종을 설명해 줄게요. 티피카는 아라비카의 원종에 가장 가까운 품종이에요. 원종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거하고 교배 아니면 돌연변이 이런 게 아니고 원래 그대로 있었던 그런 품종이다. 그래서 원종에 가장 가까운 품종이 티피카인데요. 이런 원종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에도 약하고 그리고 해가리를 해서 경련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수확량이 적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티피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보면 콩이 얇고 긴 편이고 좋은 향 그리고 신맛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커피 나무에는 커피 잎 녹병이라고 해서요. 잎에 곰팡이가 나서 죽는 병인데요. 이런 병은 커피 녹병은 지금 우리 코로나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죠. 그리고 치명적이죠. 그것처럼 커피 나무에 코로나 같은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 나무도 이 녹병에 걸리게 되면 옆에 나무도 전염되고 또 옆에 나무도 전염되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나무가 이 녹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 커피 녹병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같이 찾아봐 볼까요? 커피 립 러스트 이렇게 커피 나무 잎이 누렇게 곰팡이가 나가지고 말라 죽는 병이에요. 이런 거. 네, 보기에도 좀 징그럽죠. 네, 이 굉장히 커피 나무에는 치명적인 병이에요. 이 커피 녹병에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배종이나 아니면 새로운 품종 같은 것들을 만들 때요.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요? 생산량도 늘리고
생산량도 늘리고 그리고 병충해에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우선은 원종은 그런 거에 좀 취약해요. 취약하고 경련 생산을 해서 생산량도 적다.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블루 마운틴, 하와이 코나, 그리고 예멘 모카 마타리. 이게 대표적인 티피카 계통이에요. 이게 세계 3대 커피죠. 블루 마운틴, 하와이 코나, 그리고 또 예멘 모카 마타리. 이게 세계 3대 품종이에요. 하나 더 여기다 적어줘 볼게요. 예멘 모카 마타리. 이게 세계 3대 커피거든요. 블루 마운틴, 하와이 코나, 예멘 모카 마타리가 이 세계 3대 커피는 티피카 계통이에요. 또 다른 품종을 볼게요. 버번은 버번섬에서 발견된 품종이고요. 콩이 좀 작고 둥글둥글하고 단단해요. 수확량은 티피카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가 많은데 주로 어디에서 재배가 되냐면 중미, 중남미, 그리고 브라질, 케냐, 탄자니아 이런 곳에서 재배가 돼요. 아마렐로는 다른 커피는 대부분 익으면 색이 빨갛게 됐죠. 빨갛게 되는데 이거는 익으면 노랗게 되는 게 아마렐로예요. 옐로우 버번 그리고 옐로우 카투아이 이런 게 있어요. 옐로우 버번 한번 우리 또 찾아볼까요? 이렇게 익으면 노래요. 익으면 노랗게 돼요. 이게 옐로우 버번이에요. 옐로우 버번 아마렐로. 자, 그리고 HDT는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자연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깐 여기로 가볼게요. 로부스타에는 카페인이 많아서 병충해에 강하다고 했죠. 아라비카보다. 아라비카랑 로부스타 두 개의 자연 교배종의 특징을 보면 자연 교배종은 커피 잎록병에 강하고 가뭄에도 강하다. 그러니까 아라비카는 강수량이 좀 로부스타보다 적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의 좋은 점들을, 두 가지의 점들이 결합이 돼서 HDT는 커피 잎록병에 강하고, 그리고 가뭄에도 강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콩의 크기가 좀 큰 편이고 커피의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편이에요. 하나 더 마라고 지페 볼게요. 마라고 지페는 기억할 거는 크기가 커서 코끼리 콩이라고도 해요. 크기가 커서 코끼리 콩이라고도 하는 게 마라고 지페다. 1870년대에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티피카의 돌연변이 품종이에요. 티피카의 돌연변이 품종.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32페이지에서 우리가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몬순 커피, 몬순 기후 들어보셨죠? 몬순 기후가 뭔가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었는데 몬순 기후 몬순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 또는 열대 계절풍 기후.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바다에서 오는 습한 바람의 영향으로 습윤한 기후인 우기가, 여름에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그리고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건기가 된다. 이게 몬순 기후죠. 몬순 기후. 몬순 커피는요, 이 몬순 기후에 노출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요. 영국은 식민지에다가 차, 향신료 이런 것들을 재배를 했었는데요. 인도에서 커피를 재배해서 다시 영국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 몬순 기후에 노출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비행기 같은 게 없으니까 다 배에다 싣고서는 옮겼겠죠. 그런데 이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인도에서 커피를 많이 실어가지고 영국으로 가지고 가는 도중에 몬순 기후, 습한 몬순 기후에 장기가 노출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영국에 딱 도착을 해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 커피가 인도에서 가지고 온 커피가 고온 다습한 기후에 노출이 돼서 발효가 된 거예요. 딱 상자를 열었는데 근데 너무나 많은 커피였기 때문에 버리기가 아까워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신맛은 좀 적은 적고 구수하면서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네. 괜찮은데? 이렇게 돼서요. 그 이후부터는 일부러 이 몬순 기후에 노출을 시켜서 몬순 커피로 가공을 했고요. 지금은 인위적으로 몬순 커피를 가공해요. 이렇게 몬순 커피를 가공을 해서 만든 커피를 몬순 커피라고 한다. 몬순 커피라고 한다. 건식 가공 커피를 습한 남서 계절품 여기에다가 몬순 기후에다가 2에서 3주 정도 노출시켜 인위적으로 숙성시켜 만든다. 대표적인 거는 인도 몬순 말라바르가 있다. 이런 발효 커피가 좀 유행 그리고 독특한 커피들을 만들어야 자기네만의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룩 곰팡이 이런 거에다가 발효를 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곰팡이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커피를 발효시켜서 몬순 커피와 비슷한 발효 커피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한번 커피의 맛에 대해서 조금 더 커피의 맛이 아니라 커피의 품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의 차이점 두 개의 각각의 특징 같은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로 가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